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역대급 트레이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충격을 준 열심히 움직인 팀들은 어느 팀이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7시를 마지막으로 2025년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시장이 모두 문을 닫았는데요. 지난 밤 동안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올 시즌 성적과 미래를 두고 서로 저울질을 하면서 활발한 트레이드에 나섰습니다. 메이저리그 전문기자 존 모로시는 마감 시한이 지난 뒤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역대급 최고의 트레이드 마감이 이뤘다라는 얘기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제프 파사는 재밌었다 라면서 짧은 감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트레이드가 터졌고요.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연달아 터지면서 많은 메이저리그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와중에도 유독 눈에 띄었던 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트레이드 시장의 주인공,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간 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샌디에고 아닐까 싶은데요. 샌디에고는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에만 직전감 7명을 선발, 불펜, 내야, 외야, 포수 할 것 없이 데려왔고요. 14명의 유망주를 넘기면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샌디에고는 애슬레틱스로부터 앞으로 4시즌 반이나 더 쓸 수 있는 강속구 마무리 메이슨 밀러를 좌완 선발 JP 시어스와 함께 데려왔는데요. 이를 위해서 샌디에고는 메이저리그 전체 3위 유망주 레오 달리스 대 브리스를 포함해서 4명의 유망주를 내주면서 또 충격을 줬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밀러가 좋은 마무리인 거는 맞지만 트레이드 마감일에 유망주 랭킹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탑 3 안에 드는 선수가 팀을 옮긴 사례는 앞서서 요한 몬카다, 루카스 지올리토, 그리고 윌 마이어스 등 3차례밖에 메이저리그 역사상 없었던 아주 드문 일이었고요. 이런 트레이드 대가를 주다 보니까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메이슨 밀러의 대가를 드러나 보자 하는 입장이었는데 트레이드를 안 할 수가 없는 대가를,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유망주의 가치가 금값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역대급 트레이드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안 받아, 이것도 안 받아 하는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샌디에고는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볼티모어의 두 야수 라이언 오원과 라몬 로리아노를 품기 위해서 6명의 또 유망주 패키지를 내주며 타점 보강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샌디에고의 프렐러 단장은 그 밖에도 수비형 포수 프레디 페르맨과 그리고 좌타 내야 프레툰 자원 윌 와그너, 좌완 선발 레스터 코르테스까지 영입하면서 전방위적인 보강을 이뤄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뭐 기둥뿌리까지 유망주를 털어서 달렸습니다만 그만큼 샌디에고가 올 시즌 얼만큼 성과를 내고자 하는지 알 수 있는 또 움직임이었네요. 이번에 원빈님 TV로 나온 거 보셨나요? 네, 거의 15년 만에 나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혜택이 너무 좋아서 함께 하신 거래요. 이 혜택이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60만 원이나 손해입니다.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정수기, 휴대폰 전환지원금, 카드까지 최대 160만 원을 설치 당일 입금해줘요. 약정이 끝나는 3년마다 바꾸기만 해도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돈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아정당은 전국 가입자 수 1위 답게 가입 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해주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은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는 물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하니까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해봤자 아정당! 그리고 두 번째로 알짜 보강을 이어간 팀을 꼽아보자면 바로 시애틀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애틀은 최근 몇 년 동안 한 경기 차이로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올 시즌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애리조나로부터 좌타 1루수인 조시 네일러를 영입한 데 이어서 이 피츠버그에서는 좌완 불펜인 케일러 퍼거슨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마감 시한 야수 최대어인 3루수 에우헤니우 수아레즈까지 품으면서 코너 내야수 업그레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수아레즈는 올 시즌 36개 홈런을 때려내면서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5위에 올라있는 이 장타력이 확실한 선수이고 타점 같은 경우에도 칼날리와 함께 87타점으로
이게 사실은 공동 1위 기록이잖아요. 엄청난 타격 성적을 올 시즌에 기록하고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확실히 그동안 약점이었던 타선 보강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타선을 구축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이 텍사스와 동률인 가운데 시애틀과 텍사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6대 0으로 완승을 가져가는 거 보면서 이 시애틀이 정말 전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구나를 개인적으로 중계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애틀을 달리자 지구선두 휴스턴도 가열찬 영입에 나섰는데요. 주전 3루수 이삭 파레디스가 햄스트링 부상 시즌 아웃으로 이제 내야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볼티모어의 내야수 라몬 우리아스를 영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휴스턴은 고민이었던 코너웨어 한 자리도 마이애미로부터 좌타 외야수 헤수스 산체스를 데려와 메웠습니다. 그리고 활용 점정은 바로 카를로스 코레아와의 재결합이었는데요. 코레아는 2012년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휴스턴에 지명이 됐고요. 2015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팀의 두 차례 우승에 앞장선 팀의 리더이자 간판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1년을 마지막으로 휴스턴을 떠나 미네소타와 FA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후 샌프란시스코 매치와의 계약 무산을 거쳐서 다시금 미네소타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미네소타가 시즌을 포기했고 구단도 역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코레아의 연봉을 덜어낼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미네소타는 코레아의 자녀 연봉 1억 300만 달러 중에 3,30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고요. 남은 7천만 달러 가량은 고스란히 또 휴스턴이 부담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휴스턴은 코레아와의 재결합으로 타선 보강에도 성공을 했고요. 코레아도 앞으로 3루수로 전향해서 수비 부담을 또 덜어내고 타격 반등에 또 집중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양키스 역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지 롬바르드 주니어, 그리고 캠 슐리틀러, 그리고 스펜서 존스 등 팀 내 탑 유망주를 포함해서 7위 유망주 이내의 선수들을 모두 지켜내면서도 알짜 보강에 성공을 했습니다. 양키스는 앞서서 콜로라도로부터 3루수인 이 라이언 맥맨을 영입해서 내야 약점을 메웠고요. 아메드 로사리오 그리고 오스틴 슬래터를 영입하면서 좌타자 위주인 타선에 우타 벤치 멤버를 보강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맞춰서 피츠버그의 마무리인 데이비드 베드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마무리인 카밀로 도발, 거기다 더해서 이 콜로라도의 불펜인 제이크 버드까지 영입하면서 불펜의 질과 양을 모두 채우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새 선수 영입이 더욱 좋은 이유는 베드너는 1시즌 반, 그리고 도발은 2시즌 반, 버드 역시도 3시즌 반을 쓸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인데요. 여기에서 이 양키스는 주전 유격수인 볼피의 체력 안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템파베이로부터 유격수가 가능한 유틸리티 자원이자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도루 공동 1위인 호세 카바에로까지 품으면서 실속을 챙길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동부지구 패권을 다투는 두 팀의 경쟁이 눈에 띄었는데요. 필라델피아는 뒷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네소타로부터 강속구 마무리 요한 듀란을 영입을 했습니다. 듀란의 이적부터 특급 마무리 대이동의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시즌 반을 쓸 수 있는 듀란 영입을 위해서 전체 56위 포수 유망주 테이트, 91위 유망주 믹 에이브를 포기했습니다만 필라델피아는 또 그만큼 불펜 보강이 절실한 팀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여기에 더해서 수비가 좋은 우타 외야수 베이더까지 영입해 외야 한 자리를 또 채우게 됐네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반경기 앞서 있는 매치 역시도 필라델피아에 뒤처지지 않는 이 군비 확장에 나섰는데요. 매치는 에드윈 디아즈라는 철벽 마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판 보강을 위해서 우선 샌프란시스코의 우완 잠수함 투수인 타일러 로저스를 영입했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가 요한 듀란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치도 이 세인트루이스로부터 마무리인 라이언 헬슬리를 또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볼티모어의 좌완인 그레고리 소토도 영입을 했었죠. 여기에 시즌 내내 골머리를 썩여왔던 중견수 자리에도 일단 필라델피아가 이번에도 맞아요. 먼저 사실은 베이더를 영입을 했었는데 매치 역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좌타 외야수인 멀린스를 영입하면서 중견수 구멍까지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반 시즌 남은 단기 전력 보강을 위해서 매치가 내준 선수들은 사실 모두 대세에 지장이 없는 유망주들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저스를 두고는 여러가지 엇갈린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다저스를 트레이드 시장에서 패자로 선정하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에 또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다저스는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헌터 페두시아, 제임스 아웃맨, 더스틴 메이 등 다저스에서는 뚜렷한 쓰임새를 잃은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우한 불펜인 브록 스튜어트와 우타 플래툰, 알렉스 콜에 더해서 또 나름 가치 있는 유망주들을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름 가치 있는 유망주라고 한다면 역시 보스턴에 메이를 내주고 영입한
제임스 팁스 3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스턴 팀 내에서도 5위 유망주일 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해 1라운드 전체 13번 지명자잖아요. 메이 선수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기대 이상의 유망주를 영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저스 팬분들께서 기대했던 특급 마무리라든지 올스타 외야수인 스티븐 콴, 이 눈에 띄는 이런 선수들의 영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다저스는 다소 과열되어 있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득을 챙기는 모습, 그러니까 영리한 이 트레이드를 단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샌디에고가 엄청난 영입을 하는 바람에 이 다저스 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다저스 입장에서는 사실 샌디에고만큼 절실하게 달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유망주들을 전부 지키면서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저스도 정말 실속 있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열심히 움직인 그리고 또 효율적인 영입을 해낸 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워낙에 또 많은 트레이드가 터졌기 때문에 모두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영상 보시고서 여러분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어떤 팀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파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팀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트레이드 혹은 이제 팀들이 있었다면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